자, 375번부터 볼게요. 자, Z가 1 플러스 i분의 2 플러스 i. 이것일 때 2z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z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z 플러스. 자, 이것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인데, 다 이런 거는 다 계산 테크닉에 대한 문제거든. 그래서 z가 일단 저렇게 돼 있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 저렇게 분수꼴로 표현된 z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분모를 실수화 먼저 해야 된다 그랬지? 자, 분모를 실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분모 분자에 분모에 무엇을 곱한다? 켤레 복소수. 그치? 분모에 켤레 복소수를 곱해요. 1-i분의 2 플러스 i에 1-i.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일단 간단히 할 건데, 분모를 실수하면요, 무조건 원래 있던 복소수보단 간단히 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분모는 2. 자, 저거 2 되는 거 다 알지, 이제? 1의 제곱 마이너스 i 제곱 되면서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자, 요렇게 계산하면 2가 되겠고, 실수 먼저 계산할게. 자,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인데, 그럼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2랑 1 더해서 3.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i,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i니까 합치면은 이렇게 되죠. 자, 해서 일단 분모를 실수하는 했어요. 자, 근데 저렇게 해놓고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많이 쓰는 방법을 하나 좀 얘기할 건데, 자, 여기서 허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좌변으로 옮겨 볼 거예요. 뭐 이항이 되기도 하고 양변에다 2를 곱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될 거야. 자, 현재는 z는 2분의 3-i인데, 자, 2를 이쪽으로 곱할게요. 이 z는 3-i가 되겠고, 3도 넘기면 이 z-3은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허수 마이너스 i만 남기고 다 지금 좌변으로 넘겼어. 저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할 거야. 제곱,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4z 제곱에 마이너스 2, 3은 6인데 2배 하니까 12z 플러스 9죠? 이퀄. 자,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i 제곱이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일단 식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마저 좌변으로 지금 넘겨볼 거야. 그러면은 4z 제곱에 마이너스 12z 플러스 10 이퀄 0 나오죠. 자, 지금 뭔가 저식하고 비슷한 부분이 지금 나온 거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양변 2로 나누면, 자, 이제는 보이나? 비슷한 부분이 나온 거? 보이죠? 그렇죠? 여기 개수가 차례대로 비슷하게 지금 나왔어. 2z제곱 마이너스 6z 플러스 5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간단히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뭐 직접 나눗셈을 할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지금 뭐 거의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z만 더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 식의 양변에다 z를 한번 곱해볼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0이 되죠. 뭐 굉장히 간단해졌네, 그치? 답은 얼마예요, 그러면은? 2가 되겠죠. 그치? 여기까지가 0이야. 여기까지가 0이란 얘기지? 여기까지 0이니까 답은 2가 답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응? 자, 이게 뭐 100% 이렇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z를 조금 복잡하게 주고 뭐 이런 식의 3차식이나 4차식 같은 거 값을 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풀어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지금 허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한쪽 변으로 다 이항을 하든지 양변에다 뭔가를 곱하든지 해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허수를 없애는 거지. 허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얘는 이제 양변에 제곱을 해준 거야. 자, 그러면 분명히 구할 수 있는 식을 구할 수 있도록 뭔가 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375번입니다. 93번 한번 볼게. 요거 질문 있나? 요 풀이에 대해서?
자, 없으면 다음 질문 문제 넘어갈게요. 393번. 자, 알파가 2i분의 1 플러스 i. 그 다음에 베타가 2i분의 1 마이너스 i. 이렇게 생겼죠? 이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유연하게 식을 변형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이게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식을 바꿀 수 있도록 생겼지, 그치?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면 2알파 베타가 더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지 같아지겠죠, 식이. 그런가? 얘 전개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니까, 베타 제곱이니까 얘랑 합쳐야지만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하고 곱으로 식을 변형을 했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분자 쪽이 약간 켤레복소수처럼 생겨서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복소수를 분수식으로 표현됐을 때 내가 이제 무조건 유리하면 더 편해지긴 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왠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자,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왠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는 뭔 판단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식이 약간 켤레복소수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요. 이대로 한번 바로 계산을 해봅시다. 자, 2i분의 분모가 아예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바로 더하면 되죠. 그래서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분의 1. 맞지? 이 상태에서 분모를 갖다 실수화를 해볼 거야. 자, 분모 실수화 하려면 그냥 i만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죠. 그치? 그래서 i 제곱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i가 돼서 이건 마이너스 i가 되겠어요. 그 다음 알파 베타 바로 곱해볼게요. 얘는 이제 실수화 안 한 이유는 분모끼리 곱했을 때 그냥 바로 실수가 돼버리잖아요. 굳이 실수화를 미리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2i분의 1 플러스 i 곱하기 2i분의 1 마이너스 i. 자, 분모는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자는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계산할 수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 그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i 제곱은 뭐 플러스 i 제곱이랑 동일한 거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답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요 풀이에 있어서 질문 있나? 합하고 곱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런 식의 형태. 약간 이제 요 부분이 켤레복수처럼 생겨서, 각각을 실수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계산을 했어요. 뭐 실수하고 계산한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지, 당연히. 근데 계산이 조금 더 지저분하겠지. 39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400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합하고 곱이 아예 그냥 주어졌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주어졌거든. 자, 이 구하는 식을 바로 통분할 수 있죠. 이제 바로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바 베타 바 곱하고 베타 바 알파 바 더하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내가 저번 이제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알파 베타를 곱한 것에다가 전체 바를 씌우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 계산 결과는 같아요. 계산 결과는 같은데 의미가 조금 달라. 뭐냐면 얘는 알파의 켤레복소수 먼저 구하고 베타의 켤레복소수 먼저 구하고 나중에 곱한 거예요. 그치? 얘는 뭐냐면은 알파랑 베타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켤레복소수를 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 자,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인데 이거를 먼저 두 개의 복소수를 합치고 나중에 그것의 켤레복소수를 구해도 돼요. 이게 켤레복소수 갖는 성질인데 너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저거는. 자, 해서 요거를 이제 결국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건데, 자, 먼저 위에 거는 여기다가 켤레복소수를 그냥 취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3-i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얘도 밑에 것도 여기다가 바로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분모 분자 있는 식이 다 구해졌죠.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알파 베타의 바. 자, 이거는 4-3i의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는 3-i. 이거지? 자, 그래서 계산을 분모 실수화만 이제 더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4-3i, 4 플러스 3i, 3-i, 4 플러스 3i. 좀 귀찮지만 요거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켤레복소수 계산이 켤레복소수의 곱이 좀 많이 나와서 이제 이거는 4, 4, 16에다가 3, 3은 9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분자 쪽은 역시 실수 먼저 계산할게. 3, 4, 12에다가 마이너스 3i 제곱이에요. 그럼 결국 12 플러스 3이 되니까 15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허수 마이너스 4i 플러스 9i 플러스 5i예요. 그래서 25분의 15 플러스 5i. 자, 이렇게 되니까 5로 나누면은 요게 답이 되겠네요. 400번. 자, 저거 질문 있어요? 괜찮은가?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제일 핵심이죠. 그죠? 자, 각각 켤레복소수를 구한 다음에 곱한 거나 먼저 곱하고 켤레복소수 구한 거나 같고, 얘도 마찬가지. 각각 켤레복소수를 구하고 더한 거나 먼저 복소수끼리 더하고 전체 켤레복소수를 구한 거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 401번. 두 개의 복소수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 바는 1, 알파 플러스 알파 바분의 1. 자, 이것은 5i다. 자, 이렇게 돼 있대요. 이때 베타 플러스 베타 바분의 1. 자,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그런데 자, 지금 식을 딱 봤을 때 이거랑은 좀 난이도 차이가 있어요. 자, 400번하고 난이도 차이가 좀 있는데 여기서 알파 베타 바가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중요한 거니까 다른 색으로 베타 바는 알파분의 1이죠. 그치? 베타 바는 알파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베타는 자, 우리 어떤 켤레복소수에 다시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원래의 복소수로 돌아오겠죠. 그치? 요거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야. 그래서 여기서 베타 바에서 베타를 구하려면은 여기다가 켤레복소수를 각각 이렇게 취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니? 저거? 자, 그러면 베타 바의 바, 즉 켤레복소수에 다시 켤레복소수는 원래 복소수로 돌아오겠죠. 베타. 그 다음에 알파분의 1의 전체 켤레복소수를 취했으면 있잖아. 자, 1은 얘들아 실수잖아. 실수. 1은 실수기 때문에 켤레복소수를 취했다고 해서 변화가 생길 부분이 없죠. 자, 따라서 이거는 알파에다가만 켤레복소수를 취해주면 돼요. 이거는. 그럴 것 같나? 그럴 것 같아요? 실수 부분은 왜 켤레복소수를 취해봤자 부호 변화가 없잖아요. 허수 부분만 부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1에 대해서는 해줄 게 없어. 그래서 밑에 복소수, 허수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 저 복소수에다가만 켤레복소수를 취해도 결과는 같다는 거야. 그래서 베타는 알파 바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대입시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베타는 지금 나왔어. 알파 바분의 1. 자, 근데 베타 바분의 1은 이것의 역수, 그러니까 원래 요 켤레복소수 기호가 붙기 전에, 자, 이것의 역수기 때문에 베타 바분의 1은 알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식하고 이식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줄 거예요. 거의 된 것 같지 않냐?
대입을 해줄 거야. 자, 그럼 베타는 뭐가 된다? 베타는 알파 바분의 1. 그 다음에 베타 바분의 1은 알파. 자, 위에 거랑 똑같은 식이 나왔죠? 그래서 답은 OI가 그냥 답이 되겠네요. 보통 주어진 거를 그래도 조금 살짝 변형하게 나왔는데 너무 똑같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냥 OI가 답이에요. 자, 질문 마지막 문제요. 409번 볼게요. 자, 앞서서 그 I, 허수 단위의 거듭 제곱보다는 좀 복잡하게 생긴 문제지, 그치? 개수가 앞에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 여기 개수랑 여기 지수랑 지금 같은 수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방법은 동일해요. 동일해. 그러니까 4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뭔가가 반복되거나 규칙성 있거나 그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의 거듭 제곱의 차수를 한번 줄여볼게요. 자, 앞에 i는 그냥 그대로 써야 되겠고 2i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3i 세제곱은 얼마로 줄어들죠? i 세제곱이 뭐냐 얘들아? 마이너스 i, 그치? 마이너스 i야. 그래서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는 4i 4제곱이 나올 건데, 자, i 4제곱은 1이니까 그냥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나 묶어 놓을 거야. 4개니까. 하여튼 복소수의 거듭제곱, i의 거듭제곱은 4개씩 묶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거듭제곱이 저렇게 많이 나왔을 때. 자, 그 다음 거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다음은 일단 헷갈리니까 한번 써볼게요. 6i의 6제곱, 7i의 7제곱, 8i의 8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야. 그치?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얘 합쳐보자. 저거 합치면 얼마 나오냐? 2 마이너스 2i 나오죠? 어렵지 않아요, 계산은. 자, 4에서 2 빼서 2. i랑 마이너스 3i 더해서 마이너스 2i 나왔어. 즉, 앞에 4개의 항을 더해주면은 2 마이너스 2i가 지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i의 차수를 한번 줄여봅시다. 자, 4제곱이 1이니까 여기서 4씩을 다 빼면 돼요. 지수에서. 그 4씩을 다 빼면 되겠다는 생각 드냐? 그래요? i 4제곱이 1이야? 그럼 1은 거듭제곱 하나 많아잖아. 그래서 4제곱을 다 빼버리면 되니까 5i 플러스 6i의 제곱, 7i의 세제곱, 8i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수도 좀 높은 것들은 다 이제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지. 한 번 더 쓸게. 2-2i는 뭐 더 이상 변형할 게 없고 뒤에 거 하나씩 써봅시다. 자, 5i도 그대로 둬야 되고, 자,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 되겠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7i, i 4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8인데, 자, 대충 이거랑 같은 거 나올 것 같지 않냐? 같은 거 나오죠. 실수는 더하니까 8 마이너스 6, 2 나오고, 허수 더하니까 5i 마이너스 7i 마이너스 2i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자, 이 문제의 핵심은 4개씩 묶었을 때 2-2i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30제곱이 있으니까 4의 배수까지는 4개씩 묶을 수 있지. 그쵸? 자, 이렇게 묶었을 때 마지막으로 4개를 묶은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4, 7, 28이니까 28i의 28승까지는 4개로 묶어서 나오겠죠. 그럼 남는 2개는 뭐겠어? 29i의 29승이랑 30i의 30승은 그대로 남을 거예요. 자, 계산이 길어지니까 이제 위로 올릴게. 자, 얘들아, 요거는 2-2i가 전부 몇 개가 나올까요? 4, 7, 28이니까 7개. 그렇죠? 4개씩 묶은 게 총 7개가 나와요. 그래서 7배에 2-2i 써주면 되겠고, 얘가 7개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뒤에 거. 자, 마찬가지로 4의 배수까지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9승이니까 i의 28승이 4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4의 배수를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는 자, 지수를 잘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4의 배수가 나온 지수는 그냥 얘가 1이 돼 버리는 거잖아. 1.
1이 돼버리니까 되는 거니까 29i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i의 1승이 오는 걸 내가 아까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은 29에 가장 가까운 4의 배수까지 그냥 버려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28까지 버리면 1이 남으니까 i의 1승이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9i 되겠고, 자, 그 다음 건 그러면은 30i의 제곱 되지 않겠냐? 그래요? 30i의 제곱이 돼. 자,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 다음 거는 30i의 30승인데 30i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0이 되겠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해서 마이너스 30. 자, 이제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 7이 14, 마이너스 27, 14, 플러스 29i, 마이너스 30이에요. 자, 실수 부분은 14에서 30을 빼니까 마이너스 16 되겠고, 그 다음에 허수는 마이너스 14i, 플러스 29i야. 그래서 15i가 되겠죠. 자, 요게 답이지. 최종적으로 저게 답이에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15i. 자,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는 훨씬 좀 복잡하지. 시험 문제 같은 데서도 잘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자, 요즘 보세요. 우리 금요일 날 온라인상에서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제발 내가 부탁인데 이론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이론 얘기할 때. 이론을 생각보다 학기 들어가면 진짜 시간 내서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방학 때가 이론을 공부하기엔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론만 얘기할 때 잘 들어봐봐. 이론만으로도 이제 너희들 실력이 좀 쌓이면 들은 이론만으로도 문제가 꽤 풀려야 되거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문제를 풀어봐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론만으로도 한 중난이도 정도 문제까지는 쉽게 풀려야지 정상이에요. 그게 제대로 이해한 거거든. 그게. 자, 137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거 했었지. 자, 이거 했었죠. 그렇죠? 이게 교과서에서는 크게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랬어. 문제나 예제 정도로 조금 나와 있을 수는 있는데 정식으로 이걸 갖다 이제 단원을 할애해서 이렇게 막 언급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건 A 값에 따라서 1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 그렇죠? A가 0이 아니면 저건 확실히 1차 방정식이야. 근데 A가 0인 경우에는 X항이 사라지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이거를 크게 미정계수 A 값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니? A를 미정계수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 미정계수 A에 따라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돼. 자, A가 0이 아니면 X의 해는 바로 A분의 B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왜냐하면 양변을 A로 나누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A로 나눠서 X는 A분의 B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A가 0인 경우가 문제예요. 그래서 A가 0이 되면 식 자체가 0 곱하기 X는 B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 자, 그럼 X에 0이 곱해진 이상 X에 어떤 수가 들어오든 좌변은 0이 돼버리죠. 그렇죠? 자, 좌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이때 어떻게 나눈다? B가 0이 아닌 경우랑 B가 0이 되는 경우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B가 0이 안 되면 자, 우변은 0이 안 되는데 좌변은 X에 어떤 수가 들어와도 0이 돼버려요. 그럼 등식을 만족한 X를 찾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때는 해가 어떻다?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해가 없다예요. 해가 없다. 자, 이거를 이제 옛날 말로는 이런 말을 쓰긴 한다 그랬어. 가능하지가 않다는 뜻이지, 그치? 해를 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 B가 0이 되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항상 0이죠. X에 뭐가 들어가도. 자, 그럼 이때 해는 뭐라고 불렀어요? 이때 해는 모든 수라고 했어요. 실수라고 오히려 사족을 붙이면 안 돼. 모든 수야, 모든 수.
그러니까 복소수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실수만 한정 짓는 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방정식에 해서. 그래서 모든 수가 해가 되고 옛날에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부정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해를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지. 너무 많아서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게 정확한 표현인가 싶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모든 숫자가 다 된다. 자, 그래서 요렇게 케이스를 좀 나눠서 ax equal b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풀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문제도 뒤에 조금 나오긴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는데 2차 방정식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어.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는 풀자가 이게 아니지? 자, 풀이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자, 일단 근해 공식을 쓰면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풀린다고 했죠.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ABC가 실수인 것에 대해서만 원래 다루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범위를 살짝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허수, 개수가 나온 경우가 살짝 언급되기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ABC가 실수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면은 무조건 다 풀리지. 그쵸? 실근이 나오든 허근이 나오든 무조건 다 해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해 공식을 쓰면. 자, 근데 근해 공식을 쓰면 어떤 경우라도 해가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경우는 그냥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 중3 때 저거 말고 다른 풀이 아마 했을걸? 어떤 거 있었지? 저거 말고? 막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뭐 넘기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았었냐?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푼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푸는 거 있지 않았었냐? 그치? 자, 이 과정은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저 과정은 첫 번째 거죠. 인수분해는 아니지, 이거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결한 건 아니죠. 원래 이 과정이 얘들아, 근해 공식의 유도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중학교 때는 이런 걸 뭐 다른 풀이 방법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과정 자체가 근해 공식이랑 같은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단순화해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근해 공식 아니면 인수분해가 잘 되면 인수분해. 이게 두 개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모든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을 쓰면 다 풀린다고 했는데 그럼 인수분해를 썼을 때 안 풀리는 2차 방정식이 있을까요? 인수분해를 썼을 때 안 풀리는 2차 방정식이 있을까? 없어요. 이것도 다 사실은 다 돼. 인수분해도 사실은 다 되는데 인수분해가 하기가 어렵게 나오는 식은 인수분해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해 공식을 쓰면 되니까. 선생님 인수분해가 진짜 다 돼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인수분해가 돼요. 되기는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봐봐. 이거 나 있잖아. 이렇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나한테 인수분해 능력이 생겨서 이 식을 보고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봤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해가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을 보고서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는 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방법은 뭐 거의 힘들죠. 저거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기는 돼요. 약간 억지 쓰듯이 이거 나 인수분해 했어 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도저히 이걸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구해내기는 좀 어렵죠. 대신에 얘를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얘는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당연히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주제로 나와 있기도 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아무튼 근해 공식 아니면 인수분해예요. 2차 방정식 풀이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나왔던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었죠. 자, 다 기억나지 이거? 근과 계수관계? 맞아요? 근과 계수관계가
공식이 이거랑 이거 쓰는 거. 요게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다 기억나죠, 이거? 그리고 저거가 이제 어느 경우에 쓰이는 거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근이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오는데, 뭔가 근을 이용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근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근과 계수관계를 써서 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수들 중에서 미정계수가 하나 정도 나와 있고, 뭔가 조건을 써서 그 계수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경우 이제 잘 쓰이는 게 근과 계수 관계고. 자,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얘들아,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이 판별식은 원래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근의 공식에서 어느 부분이었어? 근의 공식에서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지, 요거. 그쵸? 루트 안에 있는 저 식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뭘 판별하는 거지? 근이 어떤 종류의 근이냐, 이걸 판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라고 배웠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자, 실근이란 말을 이제 쓴다 그랬어. 서로 다른 두 근, 이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판별식이 0하고 같으면 중근이라고 이제 배웠죠. 그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자, 근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된다 그랬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물론 너네들이 중학교 때 요 용어를 배우진 않았지만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배운 게 맞아요. 그치? 그래서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더 이제 복잡한 내용이나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이차함수가 짬뽕된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치?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차함수를 방정식하고 짬뽕을 시켜서 그래프를 통한 방정식의 이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배울 거거든. 근데 이게 여기 파트 들어가면서부터 애들이 점점 이제 함수를 싫어하기 시작해. 근데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 고등학교 수학은 함수 버리면 너희들 할 게 없어요. 진짜로. 고등학교 수학은 함수 버리면 할 게 없어. 거의 고등학교 수학의 반 이상의 함수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함수를 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2차 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자, 142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을 한번 봅시다. 자, 뭐 처음 시작 부분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아. 예제 1번.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1번. a에 x-1 이퀄 x 플러스 1이고, 자, 2번은 a-1 a 플러스 5에 x 이퀄 a-8x 플러스 3. 자, 이거는 문제에서 확실하게 미지수가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a도 미지수고 x도 미지수잖아. 근데 문제에서 확실하게 뭐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해놨어? x에 대한 방정식이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a는 1번 문제에서는 미정계수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봤을 때 저 식은, 얘들아, 정리가 잘 돼 있는 거냐,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냐? 정리를 더 해야 되지. 그치? x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얘 전개하면, 그 다음에 x를 이쪽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ax-x는 a 플러스 1이죠. 그래서 x로 묶어내면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엔 x의 개수가 a가 아니라 a-1이죠. 그치? 저렇게 x의 개수가 미정계수가 나올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풀어볼 거야. 자, 첫 번째
a-1이 0이 안 되는 경우, 즉 a가 1이 아닌 경우야. 두 번째, a-1이 0이 되는 경우, 즉 a가 1이 되는 경우입니다. 얘들아, 내가 괄호 쳐놓은 거랑 원래 쓴 식이랑 같은 의미인 거는 알겠지? 그렇죠? a-1이 0이 아니다. 이건 a가 1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a-1이 0이다. 이건 a가 1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1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개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는 a-로 양변을 나누어서, 자, 이런 해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 상황에서의 해는 저거다. 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a-1이 0이다. 자, a-1이 0이다. 그러면 a가 1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이 식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은 0 곱하기 x가, 자, a가 1인 경우니까 우변에다 1 집어넣어 보면은 2가 되겠죠. 자, 이때는 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x 앞에 0이 곱해져 있는데 아무리 x에다 뭘 넣어도 2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해서 답을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써야지 정답입니다. 이해되죠? 단순하게 x는 그냥 이거 이래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문제 볼게. 자, 두 번째 문제는 얘도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끝나 있지? 맞게 썼네요. 정리가 안 끝나 있어. 그래서 좀 귀찮긴 한데 이거 전개 한번 해줘야 돼. 자, a제곱에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5x, 그다음에 마이너스 8x 좌변으로 넘길게요. 플러스 8x는 a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자, 한번 정리해주면은 a제곱 플러스 4a에, 자, 8하고 마이너스 3 더해져서 플러스 3 되죠.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정계수가 이번 이제 2차식까지 나왔어, 이거. 근데 저 미정계수가 지금 또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은 a 플러스 1에 a 플러스 3에 x 이퀄 a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첫 번째, 이 식이 0이 안 되려면 a는 마이너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3도 아닌 게 돼야 되죠. 그치? x 앞에 개수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누면 되는데, x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가 0이 안 되려면은 이렇게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서도 안 되고 마이너스 3이 돼서도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0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요걸로 나누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야. 그럼 x는 a 플러스 1, a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요거 a지. 자, 그럼 여기 a 플러스 3, a 플러스 3 같으니까 약분이 돼서 a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 답은 저거야.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자, 얘가 0이 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a가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a가 마이너스 3이 돼서 0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자, 이번엔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한번 봅시다. 자,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분명히 얘는 0이 돼요. 그래서 0 곱하기 x가 좌변에 나오고, 자, 우변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가 되죠. 자, 이거는 아까 풀었던 어디 갔냐? 요 경우랑 지금 같은 경우지. 그치? 그래서 이때도 해가 없다. 자, 이렇게 답을 써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 자,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는 좌변, 우변 다 0이 되어버리죠. 그치? 마이너스 3이 되면 0 곱하기 x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0 이렇게 돼. 자, 이때는 해를 뭐 어떻게 말해야 된다? 모든 수. x에다 어떤 수를 넣어도 다 0이 되고 우변하고 같아지잖아. 그래서 모든 수가 해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답안을 쓸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써줘야지만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방정식 처음 풀면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요, 거기 1-1번하고 1-2번 두 문제를 풀어보세요, 지금. 자, 144페이지 예제 2번인데, 일단, 이론 자체는 크게 다르게 적용되는 건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잘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방정식들이 나와 있거든. 봅시다. 자, 1번.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쵸? 자, 근데 이게 얘들아, 근해 공식을 쓰면 일단 무조건 다 된다 그랬죠. 그쵸? 근해 공식을 쓰면 무조건 다 되는데 무리수 루트가 들어가 있어도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이제 된다는 거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거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수분해를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자, 먼저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뒤에 있는 상수에서 루트 2라는 공통인수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그거 이해돼요? 2는 루트 2의 제곱이지. 그치? 그리고 루트 2는 그냥 루트 2고, 그래서 루트 2를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뒤에 있는 상수만, 요 부분만 인수분해를 한 거야. 식 이해되나요? 아, 안 돼요? 자, 2라는 숫자가 있잖아. 봐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해돼요? 2를 루트 2의 제곱으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루트 2는 2의 제곱근이잖아. 제곱근 2잖아요. 그렇죠? 2의 제곱근 중 양수인 것이니까 루트 2를 두 번 곱하면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라는 숫자를 거꾸로 루트 2의 제곱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에서 루트 2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루트 2를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이해되나 저거? 저걸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자체가 상수항이야 지금. 그럼 곱해서 이 동그라미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수를 생각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루트 2랑 루트 2 마이너스 1 일단 써보고 마이너스를 이제 어디다 붙이느냐 고민만 하면 되는데 여기겠죠. 그치? 그럼 두 식을 곱하면 분명히 이게 되고요. 두 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 여기 딱 나오죠.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x 마이너스 루트 2 다음에 x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저기까지 이해되나? 자, 그럼 해는 어떻게 된다? 루트 2가 되거나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해서 무리수 개수가 들어가더라도 기존의 인수분해 방법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냥 근해 공식 쓸래요? 해도 풀려요. 당연히. 자,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 자, x는 근데 이제 근해 공식 쓰면 아마 이거보다는 좀 복잡할 거야. x는 2a분의 자, 지금 얘가 짝수가 아니니까 원래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이죠? 마이너스 4ac예요. 4 맞나? 계산 맞게 됐나요? 마이너스 4ac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 자, 여기서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루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있거든? 근데 너희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일단 계산을 해볼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8 되겠고, 마이너스 4루트 2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됐어, 일단은. 이렇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루트 안에 루트 들어간 거 너희들 본 적 있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부르는 말이 있거든. 이중근호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살짝 소개를 해볼 테니까 한번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루트 9 마이너스 4루트 2. 교육과정 외의 얘기긴 해, 이게. 교육과정 외의 얘기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원칙적으로 풀려요. 풀리는데 이렇게 풀리는 거를 너네들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 하는 게 좋긴 하겠지. 자, 원칙적으로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2 하나만 놔두고 안으로 4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저렇게 돼.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8이 있고, 2가 있고, 9가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를 잘 분리하면은,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자, 어떻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 위의 식하고 같아지는 거 이해돼요? 요거 더해서 9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2루트 8은 그냥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이렇게 변형을 해서 써놓으면 이게 완전 제곱식 되는 거 이해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그런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원래 루트 안에 루트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저거는. 자, 그래서 루트 안에 완전 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그리고 루트 8은 2루트예요.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여기 루트 대신에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플러스 2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이거 계산하면 저거나 혹은 저게 나와요. 자, 이렇게 되거든, 원래 원칙적으로. 근데 너희들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이중근호라고 불러. 이중근호. 이중근호 푸는 거는 안 나와요, 시험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근해 공식이 돼서 풀리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분명히 무리수가 들어가 있더라도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예요. 근해 공식을 써보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중근호가 나온다. 그러면 무리수가 들어가 있더라도 어떻게 저런 식으로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얘기야. 뭐 거의 무리수가 개수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자, 1번 이렇게 됐고 2번 한번 볼게요. 이중근호 한번 이해해두면 좋긴 한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는. 작년에 이현고에서 잘못해서 시험 범위 외의 거 냈다가 애들이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제 시험을 봤어요. 저거는 원래 교육과정에서 빠지라고 아예 대놓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건 내면 안 되는 부분이야. 다음 2번 볼게요. 4x제곱 플러스 자, 얘들아,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건 뭐가 다를까? 자, 분명히 정수로 잘 예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쟤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지. 그치? 자, 한번 봐봐. b제곱 5, 25 마이너스 4ac 4, 3, 12. 자, 이렇게 되면은 얘 0보다 작지. 그치? 그럼 무슨 근이 나오는 케이스다? 허근. i가 붙어있는 허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허근을 직접 구하는 건 중학교 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 경우는 그냥 바로 근해 공식을 쓰면 돼요. 자, 근해 공식 써볼게. x는 자, 얘가 홀수니까 그냥 원래 근해 공식 써야 되겠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8이죠? 48, 4, 1, 4. 자, 그러면 자, 얼마인가요, 이거? 48에서 25 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루트 23의 i라고 쓰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허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근이 나오는 경우는 뭐 인수분해보다는 근해 공식을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허근이 나오는 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2차 방정식을 보면서 이게 허근이 나온지 실근이 나온지를 먼저 판단하는 버릇을 좀 들이세요. 대체적으로 허근이 나오는 게 상수가 플러스 값으로 큰 경우거든. 그럴 것 같지 않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인데 이쪽 값이 클수록 허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이걸 더 큰 걸 빼면 이제 음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상수랑 2차 함계수의 곱이 큰 경우가 거의 대부분 허근이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허근이 나오는지 실근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버릇을 좀 들여야 돼요. 단순히 알고 있다로 되는 게 아니야.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거 허근이 나오는 케이스, 실근이 나오는 케이스 미리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3번은 이건 뭐지? 3번은? 1번, 2번, 3번. 3번은 그냥 노멀한 문제죠. 그치? 자, 상수항이 음수인 거 보니까 이건 이제 허근이 나온 건 아니고,
대신에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고요. 넘어가고 4번 한번 볼게. 자, 4번. 4번은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는 0 이거예요. 자, 이건데 이걸 갖다가 아까처럼 인수분해를 좀 해볼 수 있을까 어떨까? 힘들죠. 그리고 상수항 크고 이차항계수 커요. 얘도 지금 허근 나오겠지. 그치? 허근 나오겠지? 자, 근해공식 써볼게. 자, 여기 무리수가 나와도 근해공식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원래. 실수이기만 하면 근해공식 쓰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ac가 4니까 4, 4, 16이지?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이 허근이 나와요. 루트 13의 i가 되겠지. 자, 조금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다른 2차 방정식들이 나오는데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옆에 2-1번만 해봅시다. 자, 예제 3번 한번 같이 보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얘들아, 절대값 되게 다루기 싫지 않냐? 절대값이 앞으로 어려운 문제는 변함없이 등장할 거야. 수능에서도 되게 잘 나와. 절대값이 그 수능에 얘들아 30번 문제 제일 어려운 거 알고 있냐? 들어본 적 있어요? 30번 문제 절대값이 정말 잘 나오거든? 정말 잘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도 풀기 싫어요. 그 절대값 나오는 문제들. 왜냐면 막 경우를 막 나누고 막 복잡해지거든, 상황에. 그래서 절대값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오는 경우는 x의 범위가 어떤 경우다? x의 범위가 이거 맞니? 0 이상인 경우. 0 이상이면 이 x를 그냥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떼내고 그냥 써도 되는 거죠. 자, 근데 마이너스 x라고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마이너스 x라고 쓰는 경우는 x의 범위가 어떤 경우? 음수인 경우겠죠. x의 범위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x라고 써야지 오히려 이거 자체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값 x를 마이너스 x로 쓰는 경우는 이 안에 있는 x 값이 음수인 경우, 그대로 쓰는 경우는 0 이상인 경우다. 자, 이게 대원칙이야. 절대값에 있어서 대원칙이고, 이걸 적용하면 절대값 들어가 있는 문제는 조금 복잡하든 덜 복잡하든 다 풀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절대값 x가 붙어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범위를 나눠야 될까? 첫 번째, x가 0 이상인 경우, 두 번째, x가 0 미만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 얘는 절대값 안에 단항식이 아니라 다항식이 들어가 있어. x-1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x-1 자체가 0 이상인 경우, x-1 자체가 0 미만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 x-1이 0 이상이 되려면은 x가 1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이해되니?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 미만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요. 자, 얘 잠깐 놔두고 이거 먼저 한번 풀어볼게. 자, x가 1 이상인 경우는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값이 그냥 나오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x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이 식이 음수가 되니까 절대값을 그냥 낼 수 없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얘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응? 저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제 각각 풀어주면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니까 x 값은 1인데 지금 가정한 x의 범위 안에 값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쟤는 답으로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게.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되죠.
자, 얘도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x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1이 된다. 이렇게 풀리거든? 자, 근데 이 중에 뭐만 답으로 해줘야 돼요? x가 1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얘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럼 이거랑 이거가 둘 다 답이니까 최종 답은 x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답이에요. 자, 이렇게 풀리는 거야. 자, 근데 이 문제도 지금과 똑같이 풀면 풀 수 있어요. 자, 내가 왜 이 문제를 먼저 풀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얘는 이거랑 다르게 조금 간단하게 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똑같이 풀려 그냥 0 이상인 경우랑 0 미만인 경우를 나눠서 풀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은 얘들아 이거 맞는지 한번 봐봐. 절대값 x를 제곱한 거는 그냥 x를 제곱한 거랑 같다. 이거 맞아요? 맞겠지? 그렇지? 절대값 x를 제곱하나 그냥 x를 제곱하나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보지 않고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이랑 그럼 뭐가 다르냐? 얘는 절대값 x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고서 저 상태에서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자, 얘는 3, 4, 12에 마이너스 하면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오죠. 어떻게 본 거냐면 절대값 x 자체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응? 절대값 x 자체를. 자, 그래서 식은 절대값 x 플러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이해되니? 절대값 x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치환을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고.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려면 절대값 x가 4가 된다. 이건데 둘 중에 가능한 건 뭐지? 이거는 안 되죠. 절대값을 씌웠는데 마이너스 4랑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요거는 가능하지.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4다. 그러면 x의 해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지, 얘들아? x의 해는? 우린 절대값 x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x를 구하는 거지.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x에 플러스 4를 넣어도 절대값을 씌우면 4고 마이너스 4를 넣어도 절대값을 씌우면 4예요. 아까 내가 수빈이한테 그 부탁을 했는데 방정식은 얘들아 계산해서 답을 딱 구하는 게 아니야. 같은 걸 찾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게 가장 기본이야. 방정식은 같은 걸 찾는 거고 부등식은 크거나 작거나 한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4랑 같아지려면 x는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겠네. 그럼 이게 해가 되는 거야 그냥. 그치? 그래서 보다시피 이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게 얘보다는 조금 더 편해. 근데 얘는 그게 불가능한 게 이게 x-를 절대값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얘랑 같은 문자로 만들어서 뭐 치환을 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얘는 절대값 x가 동시에 이렇게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절대값 x에 대해서 그냥 푸는 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자, 풀이 이해돼요? 그래서 원칙은 이겁니다. 원칙은 이건데 얘는 식의 특성상 이렇게 조금 간편하게 풀린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됐고 지금 147페이지에 3-1번에 지금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옆에 있는 애들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네. 옆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